뭐 연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등이 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연수 및 평가 항목을 발표를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연대, 중앙대, 경희대만의 이제 그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가 고교학점제와 그 다음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진로선택 과목을 갖다 평가에 반영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를 포함한 연대, 중앙대, 경희대 다른 대학들도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에 반영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에서 핵심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위계에 따른 진로선택 과목 이수 여부죠. 그런데 이 위계에 따른 진로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이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에 잘 깔려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교에 편성되어 있는 학교 같은 유리하겠지만 편성되어 있지 않는 학교는 갖다 불리하죠. 그래서 대학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런 불리함을 갖다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노력을 하라고 하는 거죠. 공동교육과정을 이용하든가 온라인 수업이나 동아리 독서 등을 활용을 해서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걸 갖다 극복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이런 편집회에 없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갖다 어떻게 이제 학생부에 나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확실히 내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런 개인적인 학습 노력으로 보완한 학생들은 충분히 그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일반고 1.7 등급이 저희 같은 경우도 의대를 갔고요. 자사고 3등급 대 중반인 학생도 의대를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고에서 내신 2.55 등급 이런 학생들도 서울대 경제학부에 1차 합격하기도 했고요. 충분히 뭐 내신 2등급 후반대인 학생이 이제 고려대 건축공학과 이런 데 일반고에 학생이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스스로 배움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그 온라인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그 깊이 있는 심화도서나 전문서적 읽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탐구하는 활동들을 갖다 학생부에 잘 나타냈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편집표가 없는데 이런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데 불리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갖다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학생부의 이런 요소들을 갖다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 자세히 안내해 드릴까 하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자신만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평가 관점을 정확하게 알고 대학의 평가 관점에 따라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로드맵을 세워서 이 로드맵에 맞게 학교의 수행평가, 자율주제의 수행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적용을 해서 발표를 하고 또 학교에서 주제가 주어지는 수행평가라고 한다면 최대한 대학의 평가 관점에 맞춰서 내가 그 주제에 맞는 어떤 학습 과정을 나타내서 발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나타낸다고 하면 충분히 어떤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하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바뀌는 학종의 평가 주안점을 갖다 아셔야 됩니다. 앞에 유튜브 앞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평가의 주안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어떤 영역을 준비할 수 있는지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지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보도자료를 보면은 교육부 대입정책까지 나온 자료죠. 여기서 보면 앞으로 올해부터 3년간, 그죠? 고교교육과 대입전형과 연계성 제고, 그래서 고교교육 체계 변화를 반영한 대입전형 연구, 그래서 고교학점제 2022 교육과정 등 새로운 고교교육 체계를 이해하고 고교교육 변화에 알맞은 대입전형 변화 방향 연구를 수행해라. 그 연구를 갖다 수행해라는 얘기고 대학에서 그래서 학생부 위주 전형 운영 시 고교 선택 과목 및 과목 성취도를 학생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해라. 이것이 이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육부의 지침에 맞춰서 준비하는 대학들한테 576억 원의 예산들을 갖다 분배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핵심은 지금도 사실은 이제 고교학점제가 세미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있죠. 왜 진로 선택 과목을 내가 알아서 선택을 하고 있는 거니까 고교학점제가 크게 다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고교학점제와 그다음에 2012 개정교육과정 핵심이 내가 원하는 과목을 갖다 선택해서 듣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로 평가에 반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시제도가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3년간 이게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의 핵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발표했다고 해서 지난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업 역량이 탐구 활동이 탐구력으로 바꿨고 전공 적합성이 진로 역량으로 바뀌었죠. 학업 역량이 탐구 활동이 탐구력으로 바꾼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학습 활동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단순 활동 참여보다는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게 변경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유튜브에서도 단순 체험 활동, 어떤 활동을 계기로 깨닫는 계기가 됨, 이런 식은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탐구력을 나타내려고 하면 교내 활동을 바탕으로 어떤 독서 등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내가 발표를 했다든가 보고서 작성을 했다든가 토론을 했다든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실험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탐구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만 평가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탐구 활동이 아니라 탐구력으로 변경했다라는 거고요. 학업 태도란 뭐냐? 지금 너희들한테 중요한 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하여 어떻게 학습하였는지는 학업 태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활용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과 수업에 충실하고 학교 활동에 성실한 학생이 학업 태도가 좋은 학생이었는데 지금 바라보는 학업 태도 평가의 핵심은 고교학점제에서는 수능이 안 나오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고급 생명과학이나 고급 과학이나 과학과제 연구나 이런 수업을 갖다 들으면서 너의 진로를 위해 노력한 모습, 그것이 바로 학업 태도라는 거죠. 세분야 및 특기사항에서 자기가 처한 교육 환경 속에서 스스로 배움을 확장하고 스스로 배움을 확장해 나가면서 교과 학습 내에서 학생이 주도적인 학습 수단으로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독서이다. 교과 학습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된 분야의 서적을 주도적으로 찾아 읽고 배움을 확장하기 위해서 교과 학습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독서를 하라는 거죠. 여기서 심화 발전이라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죠? 교과에서 생긴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서적을 찾아 읽고 이랬는데 여기서는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이런 서적을 주도적으로 찾아 읽고, 이 얘기는 심화 도서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 서적도 읽으란 얘기겠죠. 이번 연구의 가장 큰 변화는 전공 적합성을 진로 역량으로 평가 요소를 변경한 점이다. 대학의 전공교열 맞춤형 활동을 강조한 전공 적합성보다는 장래 희망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의미하는 진로 역량의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학업 역량이 고교교육 과정의 전반적인 학업 수준과 능력을 말한다면 진로 역량은 대학 입학 후 해당 전공을 수학할 때 필요한 기초 소양과 자질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활동이 아니라 학습이다. 내가 관심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진로 역량은 뭐냐면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서 대학의 교양 과목이나 그 다음에 전공 기초 과목을 갖다 교양도서 읽고 심화도서 읽고 전문서적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지식을 습득했고 내가 이런 교과목을 갖다 대학에 올라가서도 학업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 얘기거죠. 그 진로 역량이 바로 그런 태도와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진로 역량이라는 것이죠.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얼마나 이수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그죠? 그러니까 위계에 따른 진로 선택 과목 수까지도 양적인 측면도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학교에 개설 과목이 없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이수 과목 수까지 본다고 얘기를 했지만 학교에 개설 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학교에 개설 과목이 없는 경우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동아리, 독서 등 개인적 학습 노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런데 이건 연대, 중앙대, 경희대 자료인데 서울대학교 설명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생명과학 1을 배우며 신경계와 고통의 밀접한 관계를 알게 되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었으나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생명과학 2에도 신경계에 대한 단원이 없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고급 생명과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학교의 수업 개설을 건의했으나 신청 인원수가 부족하여 수업 개설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터넷과 전문 서적을 찾아 읽어보며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용이 어려워 제한된 내용의 보고서를 동아리 내에서 발표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뭐죠? 인터넷과 전문 서적, 동아리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뭐죠?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동아리, 독서 등 개인적 학습 노력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연대, 중앙대, 경희대가 발표한 이 자료에서도 서울대학교 설명회 때 얘기한 것과 똑같죠. 인터넷과 전문서적 동아리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라.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노력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도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도 교과학습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에 관련된 서적을 찾아 읽고가 연대, 중앙대, 경희대 자료에 있었다고 한다면 서울대학교도 있죠.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 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호기심으로 책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생긴 궁금증으로 또 다른 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됐죠. 어떻죠? 역시 마찬가지로 같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해드렸고 했던 내용인데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은 건 뭐냐면 자꾸만 이게 반복해서 들어야지만이 대학에서 바라보는 평가의 주안점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뇌리에 박히시겠죠. 그게 박히셔야지만이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결국 이제 수행평가와 그 자유주제 발표에서 그죠? 학생이 부족한 점을 갖다 보완해야 된다. 그죠? 수행평가와 자유주제 발표에서 학생이 부족한 점을 갖다 보완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에 없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을 갖다 뭘 했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죠. 이수 과목 수까지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유주제 발표 시 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심화 과목 학습한 과정을 나타내면 좋다. 그 뭐죠?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이 있는데 선택 과목이 있으면 거기서 그 선택 과목에 대한 위계에 따른 고급 과목들도 있고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이 있어. 그럼 그걸 갖다 수업에 충실히 들으시면서 수행평가 세특이나 이걸 통해서 내가 깊이 있는 걸 나타내면 좋아요. 그런데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없는 경우가 더 허다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자유주제 발표 시 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심화 과목 학습한 과정을 나타내면 좋습니다. 그 예로 이런 거죠. 화학 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액의 총괄성 중 삼투압을 학습하면서 생명과학 시간에 학습한 저장액과 고장액에서 용매 이동으로 인한 용혈 용출 현상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의문을 가짐. 도서 내가 사랑한 화학 이야기에서 체내에서 농도에 따라 용매 이동을 예측하는 오스몰 농도에 대해 접하고 정상활동을 위한 체액의 농도에 궁금증이 생겨 조사를 진행함. 전공도서인 일반화학과 생화학을 참고로 삼투압으로부터 오스몰 농도를 유도한 후 몰 농도와 오스몰 농도의 차이점을 활동도를 바탕으로 학습함. 어떻죠? 이게 가천대 의대에 합격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화학 수업 시간에 생긴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한 화학 이야기라는 교양도서를 읽고 그것을 더 확장해서 뭐까지 갔죠? 일반화학과 생화학을 갖다 학습한 과정이 나타나 있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책을 읽다가 생긴 궁금증으로 또 다른 책을 읽기도 하는 꼬리물기 독서도 나타내는 거고 교과 수업에 생긴 궁금한 점을 어디죠? 교양도서를 바탕으로 해서 교양도서 읽고 바로 이제 심화학습인, 그죠? 전문서적인 일반화학과 생화학을 갖다 공부한 과정이 나타나 있는 이런 형태로 나타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수업과 연계해서. 그래서 이제 가천대 의대에 합격한 학생의 이런 사례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번 보시면 이제 서울대 소비자학과에 들어간 학생인 거죠. 세 번째 줄 보면 경제학과 관련된 미적분학을 심화학습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미적분을 읽음. 미적분학에서의 페르마 정리를 활용한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원리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 비용을 최소화하는 문제에 활용될 수 있음을 이해함. 이를 기반으로 1달러에 대한 100%의 복리이자의 지급 횟수가 커져 매 순간 연속으로 복리이자를 받을 때 계좌의 총액이 정확하게 2달러가 됨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자연상수 이에 대한 경제학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됨. 미적분을 이용한 최적화 문제 탐구를 위해 대학 온라인 강좌인 경영학, 경제학을 위한 수학을 수강하는 등 최적화 문제를 심화학습하는 등 수학적 열정이 돋보임.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교과에서 생긴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뭘 읽었죠?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미적분을 읽고 그 다음에 경제수학에 대한 관심으로 내가 뭘 했죠? 경영학, 경제학을 위한 수학을 갖다 공부한 과정이 나타나 있죠. 또 경제학, 수학도 보면 효용함수에 대해 학습하며 한계 효용은 효용함수로 소비 단위로 미분한 것이며 소비 단위가 증가할수록 한계 효용이 감소한다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흥미를 가짐. 이에 K무크 경제학 원론 미시경제학을 들으며
생산함수와 비용함수에 대해 학습하고 수학 체감의 법칙과 규모의 경제를 함수를 통해 나타내 보았음. 그 결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이제 요즘은 이제 K무크 올해부터 작년부터 이제 K무크라는 용어는 못 쓰죠. 이럴 때는 이제 K무크란 말은 빼버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경제학 언론 미시경제학을 들으면 이런 부분을 나타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이 다 이렇게 내신을 극복하고 된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 심화된 학습한 과정이 잘 나타나 있죠. 두 번째, 이제 뭐 앞에 첫 번째하고도 뭐 연동되는 얘기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 스스로 배움을 확장하고 교과 수업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독서를 나타내야 된다. 아까 뭐라 그랬죠? 배움을 확장해서 그죠? 독서를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수학 세특이죠. 이제 수업 시간 좌표 평면에 각각의 차원을 그리며 3차원에서 바라보는 2차원의 의미를 깨닫고 차원에 대해 관심을 가짐. 이후 19세기 작품인 플랫랜드를 읽고 모든 것이 납작한 2차원 세상에서 높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는 스스로의 질문을 통해 이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탐구활동으로 이어감. 특히 조사 과정에서 선형대수 개념으로 차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를 학습하고자 온라인 강좌인 선형대수와 호드 앤튼의 최신 선형대수를 읽고 최신 선형대수라는 이제 이렇게 전문서적이겠죠. 유클리드 차원의 엄밀한 정의와 여러 정리 중 하나인 차원 정리를 이해함.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에죠? 내가 교과 수업에서 생긴 궁금한 점을 갖다 학습하고자 내가 온라인 강좌와 그 다음에 서적을 통해서 선형대수에 대해서 공부한 과정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죠? 또 이제 생명과학 세트, 서울대 생명과학부에 들어가는 학생의 세특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책을 통해 알게 된 프로스테글라딘의 유전막 보호 기능에 의문을 품고 있다가 수업 시간에 소화기에 대해 배우는 이에 대해 교사에게 질문함. 그 후 더욱 명확한 해답을 얻고 싶어 도서 캠벨의 생명과학 및 영어 논문을 찾아보며 프로스트글라딘의 국소 조절자로서 신호 전달을 수행해 유전막을 보호함을 깨닫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함. 이렇게 이제 다 뭐 있죠? 교과 수업에 생긴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캠벨의 생명과학인 전문서적 읽고 관련된 논문 읽고 이런 내용도 영어 논문 읽고 됐던 내용이 나타나 있죠. 물론 이제 올해부터 이제 논문하면 또 이제 저거 하니까 논문이라는 용어를 갖다 빼시고 나타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심화 용어도 보세요.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포스트오일 퓨처 기사를 읽고 이와 관련된 최근 경제 지표를 분석한 후 유가와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코노미 비욘드 오일 논문과 더 프라이스 오브 오일 책을 찾아 읽으며 심층조사, 이후 월스트리트 저널에 더 사우디아라비아 오일 쇼크 기사에 제시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정책 3가지에 대해 비판한 후 장기적인 정책을 구상 제시한 크리티커스를 작성하였음. 이렇게 보면 다 관련된 논문 읽고 책을 읽고 그죠? 이런 학습한 과정들이 되게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스스로 교과 수업에 생긴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배움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독서 등을 나타내면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는 평가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나타내려고 하면 우선 이제 자신만의 로드맵이 필요하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우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은 뭐가 부족하고 이런 교육과정을 내가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진로가 어떤데 그런 진로와 관련돼서 내가 어떻게 이걸 나타내면 좋은지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일, 합격한 학생들의 로드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의대에 합격한 학생이었고, 이제 치대도 한번 넣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규 동아리에서 치대 관련 주제를 갖다 했죠. 그 치아 재생을 유도하는 생물학적 기전.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서 보면은 의예과의 예과 과정이나 치대 예과 과정은 80~90%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대를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갖다 구강미생물학, 구강과 관련된 한다고 해서 유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서 의대 예과 과정에서 가리키는 면역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생리학, 생화학, 발생학 이런 등등등에 대한 학습 과정을 나타내고 똑같이 나타낸다 하더라도 치대에서 어차피 가리키는 똑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죠. 단지 이제 한두 가지의 탐구활동 정도만 나타내신다고 한다면 치대를 가시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동아리에서는
이 친구 같은 합격한 학생이었으니까 자율 동아리가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제 NCBI 논문 탐구 동아리를 하라고 했죠. NCBI가 뭐죠?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에 대한 부분이니까 거기서 있는 이제 생명과학 관련 논문을 탐구하는. 그럼 뭘 잘하죠? 영어 잘하고 내가 진로와 관련된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논문을 추천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정규 동아리에서는 치대 관련 치아 재생을 유도하는 생물학 기전에 대해서 이제 탐구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방 정식을 이용한 T세포 증식 과정 탐구. 그죠? 이제 팀 과제로 이제 친구들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준비시켰고, 관련된 논문이 있죠. Regulation of T-cell Expansion이라고 영어 논문, 이렇게 NCBI에서 관련된 논문들 제가 찾아준 게 있고, 강의도 기초 면역학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보면은 임상시험을 위한 통계 분석 유형별 방법 및 적용 분야 탐구. 도서를 보면 뭐죠? 닥터베의 수술보건 통계학, 논문, 임상연구 설계 및 통계학적 분석 방법. 기하도 보면 의료 로봇에 관한 수학적 고찰, 도서 선형 대수학, 논문, 자코비 이항과 포텐셜 필드를 이용한 고자유도 로봇의 실시간 역기구학 해석 및 장애별 회피. 이런 논문을 다 찾아줘서 이건 저희가 다 로드맵을 이렇게 추천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화학 툴을 보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과 삼투 농도, 도서 생화학 및 유기화학, 그 자료 생리학 및 진단검사법 이래 있죠. 생명과학도 또 유전성 피부 질환과 병에 대한 고찰, 그죠? NCBI 영어 논문, 전공도서, 의대생을 위한 피부과학 사파 이런 부분이 있죠. 논술 과목에서도 항체의 구조와 항원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고찰, 코스웨어 강의, 이제 면역학 강의라든지 쿠비 면역학 이런 부분들이 있고 NCBI 논문도 있죠. 보고는 아토피, 그 다음에 구강암과 관련된 바이오 마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서 주제 추천을 해줬고요. 진로를 위해서는 이제 줄기세포와 분화 조절, 그래서 코스웨어 강의 줄기세포 공학과 그 다음에 NCBI에 관련된 논문, 그 다음에 또 암과 면역항암 전략, 그래서 면역학 이런 부분들이 있고. 도서는 면역항암제를 이해하려면 알아야 할 최소한의 것들 이런 부분들을 갖고 이 학생의 상황에 맞춰서 보고서 주제와 그다음에 참고 자료, 그다음에 이제 앞부분에 이제 관련된 도서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 갖고 로드맵을 다 짰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에 합격을 했고요. 이제 경제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에 합격한 학생에 대한 사례인데요. 경제학과에 합격한 사례인데 동아리도 뭐죠? 관련 도서는 이제 행동 뒤에 숨은 심리학이었고 보고서 주제는 이제 집단 극단화 현상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도 이제 This is marketing, 그 다음에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마이클 샌델의 번역서, 그 원서를 갖다 또 이렇게 추천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미문화에서는 이제 피엔제 타이드 세탁소 성공 전략 분석이라는 탐구와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에서는 이제 상관 분석과 인과의 오류,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휴리스틱, 기업의 경제적 집중에 대한 오해와 반론. 그래서 논문으로는 이제 경제적 집중 통계의 진실, 경제력 집중 규제론 무엇이 문제인가. 그 다음에 재벌이 대체 무엇은 죄를 지었다고,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 바로 읽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관련된 도서로 이 탐구하기에 추천을 해준 거죠. 도서도 추천해줬고, 사회문제 탐구에서는 투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 특례의 한계점에 대한 연구. 그래서 이제 또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에서는 중국의 RCEP 전략이 국제 경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렇게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저희가 추천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진로를 위해서도 뭐냐면 솔로우 성장 모형으로 살핀 기업 생산성이 거시경제에 집히는 영향에 대한 연구,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와 혁신의 정석 이런 부분들 강의와 도서들 추천해줬고, 앞에 관련된 도서들을 갖다 이렇게 쭉 추천해줘서 연결을 시키게끔 이렇게 이제 로드맵을 갖다 저희가 추천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짜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학교의 수행평가라든지 발표에 활용을 하신다고 한다면 보다 더 나의 약점을 갖다 커버할 수 있는 학생부를 갖다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비록 우리 학교에서 이런 교육과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개인의 노력으로 이런 학생부 활동들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이 없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실망하지 마시고 개인의 노력으로 배움을 확장해서 관련된 서적을 통해서 심학습한 과정을 나타나면 충분히 내신을 극복하고
원하는 학과에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